이번 시간은 부동산 인허가 담당자에게 바란다. 네 번째, 민원인을 어여삐 여겨라. 16번째, 다양한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수준에 맞추어라. 17번째, 명백한 법률 위반이 아니면 끝까지 방법을 찾아라. 18번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올바른 신청이 되게 하라. 19번째, 가급적이면 상급기관 또는 소송으로 가게 하지 마라. 20번째, 민원 처리 절차를 선제적으로 설명하라.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건축 허가 민원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제가 20가지 절차를 정리했었죠. 내용은 비슷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우리 민원인을 가족처럼 또 그리고 민원은 어떻게든 해결돼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 기준에 또 그리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추어서 민원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바쁘니까 그런 설명을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용역사 또는 변호사 등한테 보내서 충분히 법률적 기준에 맞게 인허가가 접수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양한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수준에 맞춰라는 것은 허가 담당자는 국민의 고충인 인허가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곧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수준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선 지자체를 찾아 인허가 민원을 상담하려고 하는 민원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학식, 사회 경험, 그리고 경제력 등에 따라 대관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허가 담당자를 만나고 또 본인의 고충을 설명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가 담당자는 민원과 민원인의 수준에 맞게 응대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이때 민원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솔직한 속내를 경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민원인이 부동산 인허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허가에 대응하는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일지라도 추후 그 민원인이 용역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조만간 대학생 수준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허가 담당자는 그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수준 및 요구에 맞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결국 민원 신청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원인의 인허가 민원은 언젠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권의 본질적 제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 명백한 법률 위반이 아니면 끝까지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민원인이 민원 해결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담당자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두려워서 민원인에게 해결해주고 싶어도 해결해줄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률로 금지된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의 민원은 또 민원인의 권리는 어떤 식으로든 보장되어야 하고 민원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수준으로 라도 민원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허가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추천하는 용역사 또 법률 전문가와 협의해서 상급기관의 질의 등으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가나 민원인 그리고 허가청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8번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서 올바른 신청이 되게 하라.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허가 담당자와 상담할 때 허가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법 규정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올바른 설명이 되지 않으면 민원인은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접수를 하게 되고 억지로 접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면 불허되겠죠. 그런데 만약 불허돼서 민원이 포기하면 다행이지만 민원이 고충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담당자는 민원인이 신청 민원을 법 규정에 맞게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허가 담당자 또는 다른 공무원이 허가든 불허가든 그 업무를 빠르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서 결국 인허가 민원은 빨리 종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가급적이면 상급기관 또는 소송으로 가게 하지 마라. 허가 담당자가 허가권자 또는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잘못 안내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로든 공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기관의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 법원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 민원인의 부당한 것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데도 일반 국민은 법원에 가면 훌륭한 판사가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인허가 접수는 형식에 맞춰서 대충 하고 불허되면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민원인도 혼자 판단하지 않고 전문 용역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상의하면서 나중에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알게 되거나 법률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민원인은 국가나 지자체 장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에 민원인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민원인이 만약 허가청, 그러니까 시군구청 밖으로 나가게 되면 민원인도 손해지만 공무원도 시간 손해가 돼서 결국 국력이 낭비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선제적으로 설명하라. 이 말은 허가 담당자가 민원인을 위해서 정확히 민원 해결 절차를 설명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결국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허가 담당자가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인의 요구 또는 민원 내용에 따라서 그 해결 절차를 선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이죠. 설명하는 것은 이런 거죠.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질의를 해보아라.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서 다른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또 용역사에게 민원을 성격을 바꿔서라도 허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를 하고, 두 번째, 지자체에서 답변이 만족하지 못하면 또 상급기관에 질의할 수도 있죠.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은 지자체 공무원이 100% 올바르게 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은 케이스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지자체 공무원도 선례를 가지고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질의하거나 또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것을 유도해보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민원인이 지자체 허가 담당자의 말을,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나 아니면 행안부나 상급기관에 그 자주 하는 질문 코너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민원인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질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상급기관에 물어봐도 마땅한 답이 안 나왔을 때 허가 담당자가 법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은 못하겠지만 이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민원인과 허가 담당자가 힘을 합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어떻게든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허가 담당자가 적극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법제처에 질의하는 것도 허가 담당자와 민원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특히 건축허가나 뭐 개발행위 허가는 같이 가니까요. 복합민원인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그리고 불어대면 이의 신청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거냐, 아니면 행정심판을 할 거냐, 아니면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거냐,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서나 우리가 일반 국민이 지자체에 질의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넣어서 불허할 때는 보면 끝에 나오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돼서 나옵니다만, 저는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진지하게 상담을 해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부디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진지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입니다. 이런 민원 해결 절차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지 않아도 추후에 민원인이 용역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차피 이런 민원 절차를 통해서 허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법을 선제적으로 설명하면 민원인도 공공복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허가권자의 입장을 받아들이거나 법률 개정을 위해서 행정부 또는 국회로 민원의 화살을 돌릴 것이므로 허가 담당자에 대한 오해도 훨씬 줄어들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민원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민원인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허가 담당 공무원의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부동산 인허가 공무원에게 바란다는 내용으로 민원인의 대하는 자세를 일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만 들어야 될 게 아니고요.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도 이 내용들을 숙지해서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다면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